자, 그럼 이제 수급 로드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은 새로운 조합으로 세 분을 모셨습니다. 공대원 DW 투자클럽 대표 홍은기, SK증권 감남금융센터 차장 이건희 주식투자 대표 나오셨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새롭게 보는 그림인데 과연 세 분께서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에 대한 분석을 어떻게 내어주실지 기대를 하면서 오늘의 로드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오늘의 수급 로드맵입니다. 자, 아무래도 앞 글자가 같은 종목들이 좀 많이 보이죠. 상법 개정안 소식에 의해서 그렇게 수급이 몰린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런가 하면 끝에 쪽에 가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목한 종목들도 함께 나열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중에서 어떤 종목들이 소개될지 오늘 공대원 대표부터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말 출발합니다. 굴려 주사위. 자, 숫자 5가 나왔습니다. 5칸 전진해 보겠습니다. 한미 반도체로 가게 되는군요. 자, 한미 반도체. 저희 한화비전도 또 최근 방송에서 다룬 적도 있었는데 한미 반도체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급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반도체 관련주로서 어제 전일 간밤에 메타가 AMD랑 이제 AI 칩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승했고 AMD도 한 10% 정도, 인텔도 5% 정도 급등했죠. 그 여파 때문에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환호성이 있었던 것 같고 결국에는 빅테크 기업들이 아직까지도 AI 칩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게 증명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 시점에서 AI 칩이 확대가 되면은 당연히 HBM의 수요가 증가가 될 수가 있고 HBM의 수요가 증가가 되면은 TC본더 관련주인 한미 반도체 역시 수요가 증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아울러서 이제 다음 달이죠. 작년 7월 달부터 8월 달에 삼성전자와 의논을 했었던 이 삼성전자가 기존에는 자회사 세메스로부터 TC본더를 공급받았는데 이게 다음 달 3월 달에 한미반도체에게 공급을 받을지 말지 그 여부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장중에 오늘 애프터마켓에서 9% 정도 기대감에 힘입어서 올랐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기다리고 있고 SK하이닉스의 1기 팹 신규 시설 투자비 규모가 또 이사회에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얽히면서 모멘텀이 얽히면서 오늘 장에서 상승이 나온 것 같은데 매수랑 관망 의견 들어보기 전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SK하이닉스 이사회에서 나온 소식들 보면 2030년까지 총 따지면 한 31조 규모입니다. 여기에 또 시설 장비 도입 비용은 별도라고 하니까 규모는 더 확대될 수 있겠는데 클린룸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게 아무래도 수율에 많이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자, 여기서의 최대 수혜주가 어디가 될 것인가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이 찾고 있거든요. 한미반도체입니까? 아니면 또 따로 오늘 애프터마켓에서 또 급등한 종목들 여럿 있거든요. 눈여겨보시는 종목이 있으신지요? 일단은 가장 크게 SK하이닉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번외로는 클린룸을 이제 설비하고 납품하는 기업이 IST라고 있거든요. 이 IST는 이 클린룸에 대해서 설비를 납품한 이력이 있어서 관련주로 좀 엮이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 외에는 이제 공정장비 관련주들이 간접적으로 좀 부각을 받을 수가 있어서 원익 IPS라든지 혹은 유진테크라든지 그런 쪽이 좀 부각받을 수가 있겠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미 반도체의 경우에는 오늘 장에서 이제 내일이죠. 내일 장에서 매수와 관망 의견 중에는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저는 매수 의견 드립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난 12월 달이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업체들로부터 엔비디아 H200 AI 가속기를 공급을 허가한 점이 아무래도 길게 보면은 이제 AI 칩의 수요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가 SK하이닉스에 이어서 삼성전자, 마이크론에 이어서 중국 업체들로부터도 이제 공급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다만 내일 오전 6시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지금 앞두고 있는 그런 찰나죠. 그런 찰나기 때문에
그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결과 여부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현재 외국인이 한 3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다짐하고 있고 기관 역시 매수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좀 긍정적인 요소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수 의견으로 한미반도체에 대한 분석을 내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홍은기 차장의 초록색 말을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굴려 주사위. 자, 오늘 소개될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는 3이 나왔고요. 3칸 전진합니다. LG 디스플레이로 가게 됩니다. LG 디스플레이 설 연휴를 마치고 나서 보여주는 움직임이 꽤 놀라운데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예, 최근에 외국인의 이제 수급이 많이 몰리면서 주가가 이제 OLED 쪽에 관련해서 조금 바닥을 다진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전망이 나오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과거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적자 지속했던 이제 LCD 사업부를 이제 다 철수를 하면서 OLED 쪽으로 이제 전환을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25년 연간 이익이 약 이제 5,170억 정도로 이제 기록하면서 4년 만에 흑자를 이제 전환했다라는 그런 이제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26년도에는 영업이익 1조 대도 이제 바라본다라고 하니 앞으로에 대한 기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만간 나올 이제 애플의 접는 폰이죠. 폴더블 폰이 이제 나온다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가져가는 그런 구조인데 낙수 효과로 LG 디스플레이도 가져갈 수 있는 애플의 공급망 다변화에 따라서 당연히 낙수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주가에 단기적으로도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삼성 SDI가 이제 가지고 있는 15% 앞서 말씀드린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을 매각 이제 하겠다라는 그런 추진들에 대한 뉴스들이 나왔는데 결국 주가 최근에 역시나 반사 이익으로 LG 디스플레이가 조금 더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한 번 더 주가가 조금 더 상승 탄력을 받은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외국인 기관의 순매수가 몰리면서 현재 5거래일 연속 상승 중인 LG 디스플레이인데 이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급등의 영향이 디스플레이 쪽으로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어떤 얘기인가 하면 어쨌든 완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격을 메모리 반도체 올랐다 그래서 무한정 올릴 수는 없다 보니까 야 디스플레이야 너희라도 가격을 좀 낮춰다오. 그러면 이제 영업의 이익들이 좀 낮춰질 수 있으니까 그런 우려들이 일부 있습니다. 자, 지금의 급등을 좀 더 즐겨볼까요? 아니면 이런 우려들을 반영해서 조금은 멈춰볼까요? 예, 저는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같이 매수로 올라타는 게 맞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가격적인 부분들이 좀 부담될 수 있으나 정작 이제 소비자가 구매해야 되는 그런 상품들이다라고 하면은 가격 전가가 가능하고 가격 전가가 됨으로 인해서도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 그게 앞서서 말씀드렸던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소비재까지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어느 정도에 대한 그런 이제 악재 부분들은 있을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괜찮은 모멘텀이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OLED 같은 경우는 자동차 전장 쪽에서도 현재 크게 부각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나온다라고 이제 소식도 들리고 있는데요. 결국 자율주행으로 들어갔을 때 내부에 이제 다 둘러싸여 있는 것들이 OLED로 장식될 수밖에 없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33인치에 대한 대용량 OLED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시장에서 전장 사업부라던가 다양한 이제 사업부들이 늘어났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LG전자가 최근에 로봇 쪽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좀 상승 모멘텀이 나왔는데요. LG전자의 같은 이제 계열인 LG 디스플레이가 로봇 쪽에 OLED가 같이 접목이 안 될 거라는 이제 보장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서 같이 로봇에 대한 기대감으로 묻어간다라고 하면은 앞으로에 대한 상승은 더 기대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매수 의견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점점 전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건희 대표의 빨간색 말을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굴려 주사위. 자, 오늘 세 번째 종목이 되겠는데요. 숫자는 4가 나왔습니다. 4칸 전진합니다. 에코프로로 가게 되는군요. 자, 코스닥의 시총 1위 에코프로. 오늘도 4% 급등이 나왔습니다. 장중에는 7만 원을 다시 한번 돌파하는 흐름까지도 나와줬는데 이 흐름 조금 더 즐겨봐도 좋을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포지션이 굳어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코스피랑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 시장에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상대적으로 개인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으면서도 저렴한 주식들은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10만 원, 20만 원 굉장히 고가에 있는 이런 호가가 굉장히 높은 주식들이 오히려 상승폭이 더욱더 두꺼워지고 있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조금 놀랍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안에서도 일단은 코스피, 그 안에서도 시가총액 뭐 500조, 1000조짜리도 그렇게 좀 변동성 있게 움직이는데 반대로 코스닥 안에서도 중소형주보다는 많은 자금 운용하는 기관 같은 경우는 역시나 산업성이 뚜렷하면서도 굉장히 호가가 큰 종목을 노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의 이러한 중국에 관한 견제는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2차 전지 계속해서 언급되는 게 ESS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ESS 관련해서 전면 수입 차단 추진에 관한 이야기가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역시나 상대는 중국이겠죠. 자,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K 배터리에 관한 반사이익 기대감, 실적이 아직 찍히지는 않지만 자,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 올라가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또 마침 뭐 삼성 SDI 빨로 해가지고 전고체 배터리에 관한 이러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양산 소식이 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외국인들의 2차 전지 투심을 자극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에코프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앞서서 가격하고 상승폭을 조금 잘못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정정을 하고요. 앞서서 보면은 항상 이 18만 원 벽 정도에 다 도달하면 윗꼬리를 달고 조금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 궁금한데 매수와 관망 중에서는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저는 매수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역시나 지금 앞전에 이러한 물량 수화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횡보하고 있는 구간이다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애초에 시장에서 뺄 거였으면 진작 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계속 버틴다라는 것은 물량을 받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금 미국에서 지금 중국에 대한 견제가 들어가고 있지만 올해 지금 ESS 설치량 자체가 전년비에 대비해서 70% 이상 지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거든요. 지금 AI 데이터 센터 수요로 지금 전력 소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자, 그 안에서도 ESS가 주목을 받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땐 개인적으로 중국의 견제보다는 전 세계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링더스다이라든가 이런 관련 중국 2차 전지 기업들을 조금 공략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삼성 SDI가 지금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여기에 대한 부분 양극재를 핵심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부분도 큰 기대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에코프로까지도 매수 의견 이어갑니다. 자, 다음은 다시 공대원 대표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에 위치한 노란색 말 출발합니다. 굴려 주사위. 자, 이번에는 숫자 2가 나왔습니다. 두 칸 전진해 보겠습니다. 삼성 SDI로 가게 됩니다. 자, 어제 일단 급등이 나왔었고요.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그리고 기관도 관심을 이어가고 있는데 삼성 SDI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요? 네, 삼성 SDI가 2거래일 만에 13% 정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난 2월 19일 날 삼성 이제 디스플레이 15% 지분을 매각한다는 그런 보도를 하고부터 그리고 나서 5거래일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장부가 가치로 한 10조 원 정도 규모인데 그동안에 이걸 매각하고 나서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수익성이 개선되는 쪽으로 좀 회복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 전고체 쪽으로도 좀 투자를 하면서 아무래도 재무제표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힘입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I는 제 개인적으로는 뭐 추가적으로 더 매수해도 된다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차례 한 20만 원 후반에서 30만 원 벽 사이에서 횡보를 한 적이 있고 조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또 30만 원 중후반대에서 횡보가 조금 나오다가 이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인데 40만 원 그 이상 50만 원까지 쭉쭉 더 달려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전고체가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의 연구 개발을 했었죠. 연구 개발을 하고 나서 내년에 드디어 양산에 돌입한다는 그런 계획을 밝힌 만큼 이게 로봇이나 ESS 그런 쪽에 좀 투입이 되면은 당연히 원전은 한 7, 8년 정도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ESS 쪽으로 마진이 좀 붙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삼성 SDI가 지금 PER이 28배, PBR도 1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정상
가상 궤도 쪽으로 좀 올라왔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가 수익률이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수급 쪽으로도 외국인하고 기관 수급을 보면요, 한 달 동안 누적으로 외국인은 27만 주 정도 매집을 하고 있고 기관 역시 12만 주 정도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수급 쪽으로도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게 포착이 되고 있고요. 다만 우려스러운 점은 아직까지도 좀 영업이익이 적자라는 점이 하방 압력을 좀 가할 수는 있겠지만은 가할 때마다 저는 좋은 기회로 삼고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 SDI도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다시 홍은기 차장의 초록색 말 차례입니다. 굴려 주사위. 자, 현재 LG 디스플레이에 위치해 있고요. 숫자는 5가 나왔습니다. 5칸 전진합니다. 저쪽 끝에 LG 화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좀 연이어 잡히는 것 같고 더 최근으로 보자면 이제 기관들도 동참하는 모습입니다. 예, LG 화학이 이제 최근에 수급이 이제 조금씩 이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사실 국내 이제 대표적인 석유 화학 업종이죠. 국내 이제 석유 화학은 사실 더 이상 상승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제 그런 인식들이 팽배했었었는데 오히려 이제 오늘 이제 의미 있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게 기본적으로 작년 8월이었죠. 정부에서 이제 석유 화학 쪽에 대해서 대대적인 개편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이제 의지를 표명했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오늘 이제 결실을 맺었는데요. HD 현대 케미칼과 롯데 케미칼 두 개가 이제 대산 1호 프로젝트로 통합을 하면서 이거에 따른 이제 기대감으로 LG 화학도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제 GS 칼텍스와에 대한 그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 여수 단지에서 통합된다라고 했을 때 주가 자체는 조금 더 안정적이고 수익은 개선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시장의 평가에 의해서 주가가 이제 올라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과거에는 중국발에 대한 이슈가 이제 컸습니다. 범용석화 위주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었기 때문에 국내에서 자리 잡았던 이제 기업들이 크게 이제 힘을 쓰지 못했었고요. 앞서서 이제 SOL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올해 샤인 프로젝트가 이제 가동이 될 시운전이 될 예정인데 결국 이제 그 SOL에서도 이런 이제 석유 화학 쪽이 들어가게 되면은 오히려 더 혼잡해지지 않느냐라는 이제 시장에 대한 우려감도 있는데 결국 범용 석화에서 스페셜티 SOE 샤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고품질의 최근에 이제 반도체에 쓰이고 있는 화학 양품이라던가 이런 조금 더 난이도 높은 그런 이제 중국과의 차별된 부분들로 산업 자체가 개편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금일 LG 화학에서도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모멘텀들 덕분에 방금도 잠깐 보셨지만 거래량도 많이 붙었고 오늘 또 상승폭도 좀 컸습니다. 10%대 상승이 나왔는데요. 추가적으로 상승을 기대하면서 매수해봐도 괜찮을까요? 예, 워낙 네 가격 자체가 뭐 이제는 뭐 메리트 있는 가격대이지 않나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 석유화학 자체가 이제 정리를 이제 하는 이제 그런 단계다라고 하면은 LG 화학에 대한 이제 자회사 이슈가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 네, 이제 배터리에 대한 산업 자체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커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장 이후에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자회사죠.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공시 3개가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그 하나는 이제 그 ES 아메리카 유상증자에 대해서 26년 2월 28일로 이제 예정되어 있는 거를 2년 연장하고 아리조나 ESS 같은 경우는 4년 출자를 이제 연장한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혼다에 대한 이제 합작법인 자산을 처분해서 4조 6천억 정도를 이제 확보하겠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결국 자회사에 대한 ESS 관련된 시너지를 좀 더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전기차 캐즘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시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서 앞으로에 대한 주가에 대한 안정성은 조금 더 지속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영국계 행동주의 펀드죠. 이제 펠리서 캐피털이 최근에도 이제 주주 서한을 하나 이제 보냈습니다. 자회사인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지분을 약 이제 10% 정도 매각을 하고 자사주를 이제 매입하고 소각해라라는 이제 그런 주주 서한이 있었는데 결국 오늘 이제 상법 개정이 국회에 이제 통과가 됐죠. 이런 부분들은 결국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부분들과 같이 맞닥뜨리기 때문에 LG 화학에서도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주주 정책에 대해서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 의견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LG화학까지도 매수 의견 쭉쭉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다시 이건희 대표의 빨간색 말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굴려 주사위. 자, 이번에는 숫자 6이 나왔고요. 6칸 전진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종목이 소개가 되는군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들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 SK 하이닉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이 대표님 이야기 듣기 전에 세 분으로부터 살짝 한번 의견을 듣고 싶은데 저희가 항상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기 전에 뭐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주가 전망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문들을 과거에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단골처럼 했었는데 요즘 시장 분위기를 보면요. 뭐 도저히 꺾일 것 같지는 않은 분위기여서 혹시 세 분 중에서 그래도 실적 발표 앞두고 혹은 조금 더 확인하고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조심하자 내일장에서 라고 의견 주실 분이 계실까요? 있다면 손을 살짝? 예, 없는 것 같아요. 예, 없죠. 예, 좋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의견 들어볼게요. 그러면 엔비디아 실적을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 건가요? 뭐 같이 한번 어우러서 말씀해 그렇죠. 주시죠. 일단은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일단 핵심은 그겁니다. 영업이익률이 지금 60% 수준을 유지하느냐 못하냐. 일단은 매출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약 66% 정도 지금 상승할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핵심 60%죠. 마진이 50% 이하로 떨어지면 뭐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발로 그 단가 인하에 관한 압박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혹여나 정말 혹여나 마진이 좀 적더라도 하락은 제한적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지금 메타가 불을 지폈잖아요. AMD 쪽이랑 지금 약 160조 원 규모 AI 칩 계약을 했다라고 하는데 계속 빅테크를 계속 대기하고 있거든요. 뭐 구글이라든가 브로드컴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계속해서 AI 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HM4가 필요할 텐데 개당 지금 12개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AI 칩 한 개당 HM4가 12개 정도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전 그렇다라면 오히려 수요는 계속해서 폭발적이고 공급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당장 1, 2년은 걱정하지 않을 수준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증권가에서 목표가 160만 원을 부르고 있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가격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삼성전자랑 카카오가 과거에 봤을 때 지금 액면 분할을 하고 액면가가 100원이잖아요. 예. 지금 SK하이닉스가 액면가가 5,000원이거든요. 저는 더 간다 왜 보느냐? 본격적인 개인들의 매수세가 안 붙었습니다. 지금까지 화려한 피날레를 봤을 때에는 국민주로 등극을 하고 국민주로 등극한 이후에 액면 분할을 하고 액면 분할을 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주식이 되었을 때 희소성이 사라지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SK하이닉스가 떨어지는 시점은 이제 액면 분할 이야기가 나오거나 그 전에 국민주 이야기가 나올 때 그 부분까지는 지속적으로 지금 희소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상 PER도 지금 올해 3.6배가 나왔잖아요. 내년은 오히려 더 낮아진다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기대를 해봐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뭐 매수에 대한 의견을 좀 이어가시는 건가요? 네, 매수 의견 드려야겠죠. 왜냐? 누구도 못 삽니다. 이제 100만 원 넘어갔는데 누가 생각 없이 사겠습니까? 그런데 예. 저는 그러한 희소성이 부각되고 부각될수록 더욱더 상승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HBM4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디램이라든가 낸드 계약 가격 자체가 지금 전분기 대비해서는 지금 거의 2배가량 지금 상승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빅사이클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일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이런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좀 전에 발표됐지만 용인 클러스터 22조 원에 가까운 이런 금액을 좀 투자하겠다 의견이 나왔는데 지금 신규 팹 증설을 하면 할수록 HBM 생산에 집중이 될 것이고 자 그렇게 된다라면 범용 메모리 공급 부족 심화 현상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과거 우량주들의 액면 분할 사례를 통해서 학습을 하자고 한다면 그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방금 자막으로도 잠깐 나갔는데 배가 너무 아프다, 괜히 너무 일찍 팔았다라고 말씀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 어떻게 지금 다시 좀 담아도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 그런데 그 생각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상승은 하겠지만 지금은 누가 봐도 보유자의 영역이면서도 무서운 자리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재미를 보셔야지 내가 100만 원에서 더 큰 수익 바닥부터 지금 500%, 600%를 수익을 보고 계시는 분들처럼 수익을 낼 거라는 욕심은 하지 않으시는 게 예. 현실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증권사 목표치 160만 원 간다고 치면 지금 사도 60%니까 아마 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일부 계실 것 같은데 우리 홍 차장님이 앞서서 제가 SK하이닉스 조심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 드렸을 때 살짝 움찔움찔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제 느낌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뭔가 의견을 좀 주실 겁니까? 예, 제가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었어야 됐는데 예, 예, 그 이제 앞으로 있을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부분이 지난 분기에도 이제 그랬었죠. 그렇죠? 실적은 예. 굉장히 좋게 나왔지만 시장에서 요구하는 그 실적은 오히려 더 많은 욕심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고 매출이 나오고 영업이익이 제대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장에서는 더 높은 수익과 더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은 단기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지는 모르겠으나 단기적 충격도 예상이 되고 오히려 더 좋은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더 큰 이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게 세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를 단기적으로 앞서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단기적으로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건 맞으실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는 네, 다른 증권사에서도 150만 원, 외국계에서는 이제 160만 원 이상까지도 이제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영업이익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뭐 최대 250억까지도 나온다라는 이제 그런 뭐 노무라 증권사에 대한 그런 리포트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PER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조금 더 공격적으로 뭐 17배, 뭐 19배 정도로 산정한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뭐 150만 원 가능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도 네. 보고 있어서 네, 저는 이제 SK 하이닉스 앞으로 있을 이제 엔비디아 실적과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영업이익을 SK 하이닉스의 그 이제 분기 실적을 체크하면서 같이 가져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전문가들로부터 SK 하이닉스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남은 세 종목 조금 더 속도를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공대원 대표로 돌아와서 노란색 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굴려 주사위. 자, 이번에는 숫자 5가 나왔습니다. 5칸 전진합니다. 네이버로 가게 되는군요. 자, 네이버 일단 저희 수급 로드맵이니까 수급을 먼저 좀 보면 사실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네, 수급적으로 본다면은 현재 개인만 지속적으로 2월 초부터 2월 3일부터 연속적으로 개인이 매집을 하고 있는 게 보이고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도를 하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2월 2일부터 순매수를 하다가 2월 3일부터는 순매도로 전환된 그런 모습이고요. 개인은 아무래도 2월 3일부터는 좀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아닐까라고 좀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가 있겠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2월 27일 날 좀 고점을 찍고 나서 이 국가대표 AI에서 프로젝트에서 탈락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속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하이퍼 클로바엑스를 이때 당시에 국대에서 선보였는데 다른 경쟁사들은 전반적으로 텍스트 중심으로 AI를 개발하고 선보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미지 쪽으로 구축해서 선보여가지고 탈락했던 그런 요인이 됐고 그 후에는 이제 패자부활전까지 있었었는데 패자부활전에서도 네카오는 출전을 안 하겠다라고 미리 선언을 하면서 그러면서 투자 심리가 더 위축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그래서 그 이후의 흐름들을 보면 주가가 많이 내려오기도 했고 늘 그래도 한편에서는 기대감이 있는 종목인 거 분명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작점에서는 조금 상승을 더하는가 하지만 결국 음봉 마감. 보면은 차트가 다 파란색으로 좀 많이 물들어 있는 모습이어서 이거를 또 기회로 삼아야 할지 아니면 일단은 좀 피하고 봐야 할지 의견 궁금합니다.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옴니모델 AI를 지금 개발하고 있고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적으로는 수급적으로는 개인이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를 좀 끌어올리지 못하는 그런 요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울러서 이제 정부가 소모린 AI 기조를 지속적으로 펼친다면은 결국에는 공공 부분에서 협력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지만은 현재 시점에서는 관망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단기적으로는 관망이지만은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매수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일단 관망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자면은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구분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홍웅기 차장의 말을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색 말입니다. 출발하겠습니다. 굴려 주사위. 자, 이번에는 숫자 3이 나왔습니다. 3칸 전진해 보겠습니다.
가온전선으로 가게 됩니다. 아마 오늘장 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이 이름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은데요. 보신 것처럼 24%대 급등이 나온 종목입니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예, 오늘 크게 이제 급등을 했는데요. 사실 뭐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뭐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이제 원전이라던가 이런 전력들에 대한 수급이 부족하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대두되면서 결국에 전선 쪽도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산업 구조이고요. 정부에서 특별법 제정 이제 논의가 이제 국회 본격화됐다라는 이제 금일 뉴스가 이제 나왔습니다. 국회 상정된 AI 데이터 센터 특별법인데요. 핵심은 이제 크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세제 혜택을 준다, 인허가를 간소화한다, 전력 우선 공급 및 이제 PPA 이제 특례를 주는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요. 결국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건설에 대한 그런 특례 그리고 이제 전력 인프라 확충에 대한 법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금일 부각이 되면서 전선주가 이제 한번 모멘텀을 받았는데 가온전선이 24% 이상의 이제 상승을 하면서 주가 마감해 주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일반 데이터 센터보다 전력량이 이제 배 이상, 뭐 10배까지도 이제 크다라고도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 미국 쪽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지속적으로 가시화되고 논의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증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I 데이터 센터를 이제 지으려면은 당연히 이제 가장 먼저 이제 필요한 것들이 뭐 서버라던가 메모리 이제 이런 부분들로도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전선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력들이 이제 해안이라던가 다른 이제 산지 이런 데 있다라고 하면은 결국 끌어와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전선 쪽이고요. 이런 이제 초고압 전선에 대한 부분들도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가온전선과 같은 중저압 전선이라던가 배전 케이블과 같은 그런 수요들도 상당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제 가장 독보적인 이제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크게 이제 매출 성과를 내고 있는 가온 전선이 금일 정부의 특별법에 이제 힘입어 크게 주가가 이제 상승한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차트에서도 나와 있지만 거래량도 그리고 일단 갭상승한 모습도 눈에 띄는 오늘장의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타점에서 우리는 매수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저는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오늘 크게 이제 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당장 이제 내일 하신다라고 하면은 조금씩 분할로 접근하는 방식이 맞으실 것 같고 단기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할로 조금씩 접근하신다라고 하면은 의미 있는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이제 보고 있고요. 국내에 대한 이슈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쪽, 유럽 쪽에 대한 그런 이제 이슈들도 있습니다. 전력망이 많이 노후화되고 있고 이런 전력에 대한 이제 교체 사이클이 돌아오는 만큼 가온전선 같은 경우는 LS전선이 이제 그 5회사로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LS전선에 대한 북미 쪽에 대한 매출이 지속적으로 올라오면 올수록 중저압 전선에 대한 가온전선에 대한 그런 같은 연계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선의 가장 큰 이제 그 비중을 차지하는 게 구리입니다. 구리 가격이 현재 이제 톤당 1만 3,000달러 정도로 사상 최고가에 이제 근접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 AI 데이터 센터라든가 메모리, 자율주행 그리고 다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이제 전선에 대한 구리 가격에 대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구리 가격 상승은 앞으로에 대한 의미 있는 그런 이제 상승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온전선 꽤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분할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희 대표의 빨간색 말 차례인데요. 오늘 마지막 종목은 어떤 게 될지요? 굴려굴려 주사위. 자, 아래쪽에 있는 종목들이 후보가 될 텐데 숫자는 6이 나왔습니다. 6칸 전진해 보겠습니다. 끝에서 두 번째 클래시스로 가게 됩니다. 클래시스, 뭐 주가 흐름부터 한번 볼까요? 예, 보시는 것처럼 11%대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6만 원 선을 깨고 말았는데 오늘 뭐 장 내내 약세가 지속돼서 반전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개인의 매수세가 강했던 이유는 그나마 미용 의료기기 분야에서 실적이 괜찮은데 기술적으로 저점이다라고 판단한 이러한 개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그겁니다. 지금 최대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베인캐피탈 쪽에서 블록딜 관련 이야기가 나왔죠. 예. 지금 약 3,100억 원 규모의 블록딜이 행해졌다고 하는데 주가 수준이 6만 원 후반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만 블록딜을 진행한 게 아니라 작년 5월에도 6% 정도 블록딜을 단행을 했었거든요. 그럼 그다시 주가가 하락했을 때에도 지금 가격대랑 비슷했습니다. 6만 원 후반대였는데 합쳐서 아마 이 가격대에서 6만 원 후반대에서 한 5천억 규모가 되는 이러한 금액을 블록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형 가능성은 물론 존재하겠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인 투자 심리는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블록딜의 가격이 알려지고 나면 그게 약간 뭐라고 할까요? 상방을 막는 역할을 하기도 하다 보니까 오늘 장에서도 보신 것처럼 6만 원 선을 탁 못 넘고 마감이 된 것 같은데 차트 기술적으로 보자 그러면 나름대로 또 약간은 구미가 당기는 그런 지점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매수와 관망 중에서는 어떤 의견 주실지 너무 궁금해요. 일단 저는 관망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블록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급하게 다양한 긍정적인 뉴스라든가 보고서들이 나오더라고요. 뭐 브라질 이야기가 나왔는데 브라질 의료시장 미용 의료시장 같은 경우도 사실상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천억 규모 정도라고 좀 추산을 하고 있는데 매년 10%씩 증가를 하더라도 지금 클래시스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악재라면 악재 이 안에서 호재로 작용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자료를 하나 지금 보고 있는데 애초에 지금 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실적인 경영인이 지금 뒷받침이 되는 게 아니라 외부 캐피탈 쪽에서 지금 사모펀드사에서 이 회사의 경영권을 쥐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가 지금 베인캐피탈로 나와 있는데 대략적으로 과거로 돌아가면 2022년 4월쯤에 주당 17,000원, 한 7천억에 가까운 금액을 지금 양수를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는 당연히 2조 원에 가까운 그 금액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블록딜을 단행하더라도 계속해서 경영권을 강하게 쥐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시장에서 언제든 블록딜이 출할 만한 그러한 물량으로 잠재적인 물량으로 지금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불안감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막대한 이익을 쥐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 자체가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제로 뭐 반도체가 그렇듯 실적 가면 주가 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 상식이 통하는 최근의 시장 모습인데 사실 클래시스의 주주분들은 실적 좋은데 주가가 너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빠지다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된다, 답답하다 하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장 추가적인 매수보다는 일단 관망 의견으로 이건희 대표는 정리를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에 대한 분석 나눠봤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